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 업종, 종목 발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종목은 또 어떤 식으로 발굴해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태해란로 지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현업에서 직접 고객도 상대하시고 시장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뭐 아이디어 그리고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 다들 알고 있지만 금리도 인상기로 접어들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좀 많이 비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런 때가 요번만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복되었었던 뭐 하나의 현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뭐 지점장님만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가운데서 저금리가 계속됐고 네. 또 유동성 장세 때로 인해서 뭐 부동산, 뭐 주식시장도 3,000포인트시들도 맞았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이제 이 금리 인상기가 되게 되면 뭐 부동산, 뭐 주식, 채권, 뭐 3대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다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뭐 축소가 된다거나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 예정되어 있던 거는 금리 인상하겠다,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건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그렇죠. 거다. 이런 부담감이 지금 시장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환율이 지금 1,200원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달러 강세라는 기조가 올해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교보증권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1,100원 정도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균형 환율이 그 정도로 이제 수렴하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계속 좀 상반기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 속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 작년에 워낙 많이 팔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또 수급 면에서는 IPO가 작년에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올해도 좀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뭐 그렇죠. 시장에서 70조 뭐 이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 숫자적으로 이런 IPO를 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또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중 문제가 지금 베이징 올림픽으로 또 갑자기 또 불거지면서 지금 결국에는 글로벌 그런 교육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하고 좀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좀 다른 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피가 지금 한 10배 정도 지금 PER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는 크게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밴드가 하단부가 2,850이고 위쪽으로는 3,450 정도 본다면 지금 뭐 2,900선 초반이거나 이렇게 온다면 오히려 850까지는 뭐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될 수 있겠고 국내에서는 뭐 3월 달에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탈모 치료제도 이슈가 되기도 네, 하고 네. 그러는데 그 정책 이슈가 당분간은 계속 좀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3월 달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또 시장의 또 상승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리스크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거겠지만 전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비용의 증가. 그리고 또 왜냐면 지금 인플레에 대한 예, 우려잖아요. 그렇죠. 뭐 앞서 잠깐 뭐 인플레 때문에 그 소비자한테 전가도 시키겠지만 예. 실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측면들 그리고
또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경기가 또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가는 그런 전환기에 와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혼돈 시장에 약간 방향성은 없고 박스권 장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2020년 벌써 재작년인데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장이었어서 뭐 사면 오르는 장이라는 게 참 그런 장은 별로 없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이라는 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가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뭘 해도 이게 계속 내려오는 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또 약간의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말하면 안정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실은 좀 닫혀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땐 좀 어떤 식의 매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네네네. 시장이 이제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많이 빠졌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개별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하반기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 P2E, 맞아요. 우리가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P2E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게임주가 작년 하반기를 강세를 보였었는데 결국 시장은 박스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거기서 50%, 100%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뭐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 오히려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에 안에 오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못 올랐던 업종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경기 민감주. 뭐 최근에 뭐 시멘트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 뭐 조선 경기 민감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계속 올라올 때는 차트 보게 되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우상향하게 되면 네. 사람들 심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추격 매수도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런데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올해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을 저희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 고민을 풀어내는 건 사실 기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옥석 가리기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이제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매일경제 시청자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네네. 주식을 어떤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봤을 때 사는 거는 사실은 사고 나서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그렇죠. 있지만 결국엔 내가 파는 게 중요한데 사는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뭐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 회사를 분석해 보니까 회사의 가치가 15,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대에 내가 바닥을 잡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할 매수로 뭐 좀 계속 하면서 파는 거는 15,000원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못 기다리시는 이유가 한 11,000원 갔다가 1,500원 또 오면 또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큰 수익보다는 작은 수익과 작은 손실, 큰 손실도 반복되면서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제 가치 왔을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방식이 이제 뭐 탑다운, 뭐 바텀업 이런 방식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올해는 뭐 그린 뉴딜, 뭐 탄소 중립 이러한 관련된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기차를 보게 되면 전기차 안에서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식으로 또 찾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뭐 탑다운 방식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별로 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를 찾아서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회사에 대해서 뭐 성장성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특히 가능하시면 저는 그 탐방을 많이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탐방을 가셔가지고 회사를 직접 만나보시면 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기회가 없으시다면 여기 매일경제TV 아마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탐방 다니시고 또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 이야기 좀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그쵸.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뭐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거고 네.
이게 뭐 주식을 사다 보면은 매수 가격보다 계속 올라가주면야 이제 기다릴 수 있는데 네네네. 때에 따라서는 또 시장 영향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 그 기업을 내가 15,000원이라는 가치를 봤다면 어떻게 보면 분석과 인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투자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분석을 많이 하시고 그만큼 또 많이 사시고 또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기다린다. 예, 오래 기다리고 수익을 그만큼 많이 내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 이렇게 뭐 제가 기술적 부분 매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기술적 부분으로 계속 매매를 이렇게 여기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말이 그렇게 뭐 하는 거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못 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기업 가치 분석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파는 가격을 살 때 정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쩌면 또 하나의 제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점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종목만큼은 좀 주목해 볼 만하고 이제 기준을 갖고 이제 탐방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하신 종목들도 꽤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거 하나 좀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회사 미팅을 한 회사 중에 한 곳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부 미용, 뭐 에스테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의료기기 장비 소모품 제조 업체입니다. 이게 그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올해 투자 유망 종목을 뽑았는데 네. 그 중에 한국 기업 중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꼭 뽑혔어요. 지금 주가가 지금 7,000원대잖아요. 네. 근데 목표 주가를 19,200원을 제시했습니다. 19,000원이요? 19,000원. 네, 거의 그렇습니다. 2만 원이네요. 거의 2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파는 시점은 뭐 19,000원이 됐든 15,000원이 됐든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이 회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회사가 뭐 어디에 뭐 계약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맞았을 때는 주가는 거기에 와 있겠죠. 그때 판다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좀 중요한 건 이런 그 미용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고령화가 되면서 또 그리고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는 그 고강도 초음파 시장, 그러니까 하이프라고 하는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피부 미용과나 이쪽에서 높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그 RF, 그러니까 고주파 기반의 이런 피부 미용도 포텐자라는 그 제품인데요. 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떤 제품의 수명이 중요한데 3년에서 4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또 계속 교환도 되고 제품을 쓰면서 소모품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복사기 할 때 그 카트리지 쓰듯이 네.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모품 비중이 또 마진이 높은데 이 비중 자체도 한 약 50% 정도 나온다는 점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제품이 늘어나고 소모품 비중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좋아지는 고수익성과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 매출이 작년에도 한 영업이익이 한 220억대 지금 전망을 국내 증권사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1,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뭐 골드만삭스가 19,000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신증권에서도 목표 가격이 온다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올해만이 아니라 네. 고령화라든지 뭐 피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그 돈이 생기면 계속 쓸 수 있는 아니면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담보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냐.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눈여겨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에 뭐 탈모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네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피부 미용, 이런 외모에 대한 부분들은 남녀노소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스몰캡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 뭐 분석과 인내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성환 교보증권 테란노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